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명랑한 운둔자라는 책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명랑한 운둔자. 캐롤라인 랩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조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부분 전체를 읽어드릴 건데요. 왜 읽어드리려고 생각을 했냐면, 조이가 작가님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조카가 태어나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 그런 부분들을 적은 편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이가 글을 읽을 정도로 성장을 했을 때, 아, 내 마음이 이랬어. 널 볼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내 감정의 상태가. 넌 이런 존재야. 나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각각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모님은 당연히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부모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 자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행복을 주는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이고 그런 아기였다는 거죠. 그런 아기였다가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겐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도 이러한 존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기였을 때 더 그런 것을 많이 받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아기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다 소중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가치 있는 정말 소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꼬마야로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너는 재채기를 했단다. 이상했지? 나는 너 이전에는 아기를 본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걱정스러웠어. 너는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였어. 인간의 축소판 같았지. 손톱이 어찌나 작고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던지 꼭 상상으로 그린 것 같았어. 병원에서 담요에 둘둘 쌓여 침대에 누운 너를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작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재채기를 했어. 작게 에치 하고 나는 마치 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놀라서 물러났지. 그 후로 우리가 한 방에 있을 때 내가 재채기를 하면 난 매번 내 탓이라고 여겼어. 이 이야기를 왜 적는가 하면 내가 내게 그토록 큰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 너처럼 작은 존재가 비록 의식하고 하는 일은 아니라도 그토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아서야. 지금 너는 2살 반밖에 안 됐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우리 둘 사이의 일을 많이 기억하지 못할 테고. 하물며 첫날 내가 귀엽게 재채기 했던 일은 더 모를 테지. 내 삶에서 내 역할은 제한적이야. 내가 약간 수수께끼일 수도 있겠다. 나는 내 엄마의 쌍둥이 자매이고 가끔 전화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이고 선물을 들고 정기적으로 집에 나타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너는 내 삶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단다. 그리고 이건 나와 나이가 비슷한 다른 이모들과 삼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일 거야. 오늘날
이모와 삼촌이 된다는 것은 특히 비혼이고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좀 묘한 일이거든. 대단히 흡족하면서도 이상하게 좌절스러운 현상이거든.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어. 독신이고 자기 아이를 갖게 될지 말지 확실치 않고 자기 아이를 갖는다고 상상해보면 기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다른 존재인 조카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지. 너처럼 작은 인간들에게 정말로 깊은 애착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도 그래서란다. 언젠가 내가 자라서 글을 읽을 줄 알 뿐더러 애착 같은 것들도 이해하게 되는 날, 내가 내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내 작은 존재가 내게 얼마나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러할지를 알았으면 해. 아마 나 자신이 이모들과 삼촌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기껏해야 부수적인 존재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 그런데 너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조카란 아주 강한 감정을,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늘 유난히 소중한 존재였단다. 내가 잉태되고 나서 몇 주 뒤에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던 내 엄마는 내 할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날, 즉 그분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자신이 임신한 걸 알았단다. 그쯤 내 할아버지는 위중했고 의식이 또렷한 순간이 드물었어. 그런데도 그날 내 엄마가 전화로 소식을 알렸을 때 그분은 가까스로 이해할 만큼 정신이 잠시 또렷해졌고 가까스로 한마디를 말할 만큼 잠긴 목이 잠시 트였어. 기쁘구나. 그 후 사흘 동안 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밤을 새우며 그분이 죽기를 기다렸지. 우리는 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를 놓고 한참을 몇 시간이나 이야기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잉태 소식 덕분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리라는 사실 덕분에 우리가 그 사흘 동안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어. 내 엄마 아빠는 조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지. 생명을 뜻하는 이름이야. 내가 태어나던 순간 나는 보스턴의 회사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있는 술집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어. 그때는 그 사실이 내 엄마와 나의 차이를 뜻하는 그럴싸한 상징으로 느껴졌어. 내 엄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술이나 마시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후 이 일화를 신랄하고 씁쓸한 분위기로 농담 삼아 말하곤 했어.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에 술을 끊었는데 금주를 결정한 여러 동기 중 하나는 그때 느꼈던 기분. 남들의 삶은 쑥쑥 나가는데 내 삶은 술집에 묶여 있다는 그 기분과 상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태어난 지 2개월인가 3개월이 흘렀을 때 너를 만나러 갔다가 잠시 자는 너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게 되었지. 놀라운 기분이었어. 내가 얼마나 따스하고 작고 야물게 느껴지던지 그 담요 꾸러미가 생명 그 자체인 것 같았지. 그래서 가슴이 저렸어. 그리고 내가 4개월이 되었을 때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분이 죽기 직전과 직후에 우리는 다들 너를 안고 싶어 했어. 내게서 미래를 느끼고 싶었던 거야. 행복하게 가슴이 저리는 걸 느끼고 싶었던 거야. 이제 너는 더 커서 말도 하고 움직이고 너만의 작은 성격도 갖추었지. 너는 내 쌍둥이 자매의 아이니까 나는 늘 내 속에 작게나마 나를 닮은 조각이 있다고 느낄 것 같단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점이 싹수라도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을 알아내면 홀딱 빠져버려. 예를 들어, 너는 신발을 좋아하는 성향을 순조롭게 발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그 열정에 물을 주고 있단다. 그러한 사소한 측면에서 너는 여느 조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와 양육에 대한 내 환상들을 완벽하게 품어주는 존재야. 비록 일시적인, 임시적인 기분이겠지만 나 자신의 모성을 일부나마 시험해 볼 수 있는 존재야. 내 머릿속에서는 불쑥불쑥 너를 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른단다. 너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걸 아는데도 몇 달 전에 내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 아기 침대에서 자던 내가 새벽 3시에 깨어 울었다는 거야. 내 엄마가 보러 갔더니 내가 일어나 앉아서 이렇게 말하며 통곡했대. 진짜 침대에서 자고 싶어. 진짜 침대에서 자고 싶어. 좋았어. 나흘 뒤에 너는 참나무로 된 새 2층 침대와 침구 2세트를 갖게 됐지. 전지전능한 이모가 해결해 준 거야. 나는 내가 자라면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에 우리 관계가 얼마나 완벽할지, 내가 10살이나 15살이나 20살이 되면 나를 우러르면서 휴, 집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이모에게는 의지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겠지 하는 나르시시즘적 상상을 수십 가지 품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2살밖에 안 된 너를 붙들고 나를 가리키면서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사실을 알아도 내가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다. 그래, 창피한 일이지. 하지만 효과가 있었단다. 자기의 아이가 없고 아이들과 많이 어울리지도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너처럼 작은 존재에게 이토록 다양하고 강한 감정들을 느낀다는 것. 이상한 일이지? 예전에 나는 아이들이 좀 겁났어. 아이들은 보통 정신이 덜 형성된 존재들이고 그런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여겼어. 하지만 네 곁에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을 덜 느껴. 꼭 그렇진 않더라도 두려움이 물러나고 그보다 더 강한 다른 감정들이 떠올라. 몇 주 전에 내가 작은 선물을 갖고 찾아갔단다. 까맣고 노란 줄무늬에 날개가 달린 꿀벌 가방이었어. 너는 그걸 메고 아장아장 돌아다녔지. 그런 순간에 너는 어찌나 귀여운지. 나는 너를 덥석 안아들고 내가 숨이 막힐 때까지 껴안고 싶은 충동을 힘껏 눌러야 해. 너를 가만히 볼 때면 가끔 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내 작은 존재에 완벽한 아기 피부에 2살짜리의 걸음마에 홀려서 넋이 나가는 것 같단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애정이란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사랑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지적 후프를 뛰어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여겼어. 그러니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깊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야. 이것이 내가 내게 준 선물이란다. 내 존재만큼이나 소중한 선물이란다.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두가 존재 자체로 큰 소중한 선물이란, 선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